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난 3월 소매 판매는 9.8%가 늘어나 2020년 5월 이후 최고의 증가치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존슨앤존슨 이슈는 백신 이슈는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적어도 열흘 이전에는 풀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백신 공급은 원활하고 25개 주에서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아졌지만 그동안의 백신 접종으로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아주 드물게 초당적으로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 절차 시작 투표를 통과시켰습니다. 테드 크루즈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인 6명의 공화당 의원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하원 멤버들도 오늘 관련 이슈로 대통령과 부통령 두 사람과 함께 면담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를 주요 직책에 고용하라는 여론에 따라서 일본계 에리카 모리수구 씨를 아시아계 연락 총책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상하원 합동으로 연방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ABC 뉴스에서 미국 주요 공중파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사장을 탄생시켰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고 외교관도 추방합니다. 미국 정치와 산업계에 러시아가 개입한 데 대한 벌로 러시아 경제가 타겟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결정은 미국으로서는 전쟁의 끝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에는 큰 모험입니다. 결정 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한 아들 부시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일본 총리가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의 첫 번째 국빈으로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국의 일본 비난은 원색적이 돼가고 일본의 대응도 강해집니다. 일본은 한국의 원자로가 일본이 현재 제시한 기준치보다 높은 방사능량을 함유한 오염수를 정규적으로 방출한다고 맞비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소설 제목이 생각이 나는 아침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적절한 양의 돈이 없으면 근검 전략하고 소박하게 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좀 같이 가져야지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인간의 기본권, 권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 돈과 인간의 기본권, 특히 이제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소수인종으로 살아갈 때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앞에 경제 부분은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좀 좋은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소매 판매가 2월 달에 비해서는 9.8%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7.7%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5월 달 이후에 최고인데 왜냐하면 1월 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돼서 2월 달 못 모르고 허둥대다가
3월 중순부터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을 시작으로 경제 제재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 지역 공화당 지역에서도 경제 제재를 해서 5월 달쯤이 되면은 아주 힘들었었던 때죠. 그래서 그때 이후 지금 3월 달에 소매 판매가 가장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에이시안 소수인종이 하는 리테일 샵과 그 밖에 이제 다른 사회와의 커뮤니티와의 여기에는 또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식당 판매도 늘어났고 뭐 자동차 부품은요, 지난해보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71.1%가 늘어났답니다. 그 밖에 이제 요즘 많이 그 제재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토어 판매, 직접 스토어에 가서 사는 그 판매도 3월에 늘어났고 그런가 하면 온라인 판매는 여전히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57만 6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고로 많았을 때 뭐 69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 몇백만 명이다, 몇백만 명이다. 이건 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과거의 스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의 최고치인 그 일주일에 69만 5천 명보다는 낮은 것을 지금 유지를 하고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57만 6천 명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더 좋고 또 그 한 주일 전보다도 뭐 19,300명이 적어서 한 주일의 실업수당 청구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가장 적습니다. 당연히 뭐 실업률 같은 경우는 6%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판매는 늘고 실업수당 청구는 줄어든다 하면은 경기가 적어도 지금 뭐 완전히 그 전의 것과 회복됐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요즘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은 물론 연방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경제가 뭐 회복된다고 막 돈을 막 버는 이런 건 아니지만 각오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낫다 하는 감이 아직까지는 그 오고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적어도 방향만은 분명히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드린 체크 때문에 $1,400 3월 달에 이제 특히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쓰셨죠. 또 리오프닝을 하는 기간과 맞고 그리고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이제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다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리오프닝한 스토어에 가서 뭐 작은 것을 사더라도 이게 재미가 솔솔하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지난해보다 한 50%까지는 회복이 됐다라고 할 때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뭐 한 60% 아직도 그때 그러니까 40% 정도만 회복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40%보다 훨씬 회복 못 하셨고 아예 문을 닫으셨거나 문을 닫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긍정적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큰 그림에서는 내가 그 방향 안에 그 흐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도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라. 조금만 더 참으시고 아이고 그만둬버릴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 번만 다시 생각하시고 방안을 잘 짜서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텐데 하면은 좀 싫은 소리 하기 싫으시더라도요. 누구에게라도 어떤 형태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지탱할 수 있으면 조금만 더 지탱해보고 몇 개월만 더 지탱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시기로 하셨다면 그 결정을 그때 하는 것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일일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그래도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그 경제 상황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25개 주에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주도 마찬가지고 줄어드는 주가 확진자가 얼마 안 돼요. 아이다호 그리고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와이, 버먼트 이 정도만 줄어들고 뭐 일부 한 열 몇 개, 15개 주 정도는 그대로고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곳도 있긴 있어요. 푸에르토리코 같은데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존슨앤존슨이 어제 식품의약국 질병통제국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다시 지금 존슨앤존슨 측의 정보를 더 가져다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부작용이 더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당연히 중지되겠지만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그래도 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 모더나의 백신 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 미디어와 또 그 MCCN과 대도식당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다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걸리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나도 지금까지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망에 이르는 것은 줄어들고 하니까 바이러스도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이 잡아가고 있고 경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잘 조정을 해서 다행히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원과 하원과 어떠한 그 직책에 그 에이션을 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제 연방 상원에서 저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합동으로 찬성 94대 반대 6이니까 이게 만장일치나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코비드 법안 이름이 코비드-19 혐오 범죄를 막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코비드-19 Hate Crime Act라고 해서 법안 이름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중국 쿵후 에이시안 바이러스 이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아시안 그 혐오가 굉장히 늘어난 게 사실이잖아요.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게 먼저 상원을 말씀드리자면 상원에서 상원의 하와이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그 마주 히로노 의원이 여성 상원 의원이 발의를 해서 연방 법무부에서 이런 것을 더 빨리 파악을 하고 더 깊이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코비드-19과 관련된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관해서 리뷰를 하고 또 사건이 발생했다면 로컬 법 집행관과 협조를 해서 이게 문제를 풀고 사람들에게도 문제의식을 알리면서 방지하도록 하는 이 같은 그 안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 하는 1차적인 투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10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6명의 상원의원이 그런 거 논의할 필요 없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전부 공화당이고요. 테드 크루즈, 탐 커튼, 알칸소가 지역구죠. 그리고 조시 하울리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밀착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의원들입니다. 랜드 폴, 켄터키, 그리고 이제 로저 마샬, 캔사스 한 사람은 제가 잊어버렸네요. 알라바마가 지역구인 타미 터버빌 의원이네요. 네, 이렇게 6명은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 거의가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는데도 그래 우리 논의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분위기고요. 그리고 하원 의원들은 오늘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는데 하원에 뭐 여러 가지 그 위원회가 있고 하는데 의회에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 Asian Pacific American 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코커스의 의장이 이제 그 주디 추거든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이 의원이 주도를 해서 이제 쭉 사람들 그 몇몇 의원들과 같이 이 소속 의원들과 같이 제가 확인된 의원들만 지금 몇 명 알고 있는데요. 그다지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코리안 아메리칸 의원들은 없는데 소속 자체도 다르고 또 초선 의원이냐 중진이냐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관련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나중에 에이시안 아메리칸 의원들도 코리안 아메리칸 의원들도 들어간 걸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원에서 통과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연방 법무부를 잘 활용을 하셔야지 됩니다. 백악관도
백악관은 이미 행정명령은 내렸잖아요. 법무부에서 이런 것 철저히 조사하라고 해서 특히 하원 의원들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시 그 에이시안들이 운영하고 있거나 고용돼 있었던 나머지 한인들이 숨진 그곳은 그 왕서방 아저씨가 운영하던 곳이었잖아요. 어떤 분이 왕서방 아저씨라고 그래서 제가 미스터 왕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 사건도 충분히 이 백그라운드가 에이시안 혐오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행정부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건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학교 그 커리큘럼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민에 관한 이슈까지도 얘기를 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하와이의 그 마지 히로노 의원도 가고 그 타미 덕월스 뭐 기타 등등 여러 의원들 꼭 하원 의원만 가는 것도 아니네요. 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합쳐서 하원 의원 가운데서는 그레스맹 뉴욕이 지역구인 의원이 부의장이죠. 이 에이션 아메리칸 그 코커스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테드 리우 의원 가고 또 마크 타카노 은근히 그 일본계 의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의원들이 오늘 만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는데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누구를 딱 지명을 했습니다. 일본계인데요. 에리카 모리수그라는 이분을 에이시안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드 시니어 리에종 해서 이 에이시안 퍼시픽 그 커뮤니티하고 접촉하는 연락망의 최고 책임자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일을 자문을 하는 역할로 했거든요. 현재는 National Partnership for Women and Families라는 재단의 부대표로 있고 전에 그 행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주택개발국의 차관보도 지냈고 했었던 분이고 여자분입니다. 왜 그 일본계 이 사람을 여기에 임명을 했느냐? 뭐 당연히 사실은 에이시안 퍼시픽 뭐 아일랜드 리에종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겠지만 특히 얼마 전에 에이시아계의 정치인들이 이거 너무 장관이고 중요한 직책에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없어 하면서 우리는 민주당이지만 그래도 그 대통령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중요한 직책에 인준하고 지명하고 하기 전에는 새로운 인준이 오면은 그때까지 나도 모른 척 하겠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리노이주가 지역구인 의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압력을 넣어야지 되고 압박을 해야지 되고 주장과 요청을 해야지만 받아들여지는 곳이 미국이잖아요. 정치계나 일반 사회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이분이 에리카 그 모리수구라는 분이 그 타미 덕월스라고 여성이지만 이라크 전쟁에도 갔고 전쟁에서 이제 하반신 불구가 돼서 지금 휠체어에 타고 계시는 이분 자문 역할도 했네요. 이분이 굉장히 본인이 대통령에게 그 에이시아계라고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의회도 지금 1월 달이었으니까 새로운 의회가 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많이 혐오 범죄의 희생자가 되면서 뭔가가 그 불평등한 내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조치 같은 것도 상당히 과거와는 달리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 가지 이슈를 전해드릴 텐데 이 모두가 그 외교 정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원래 오리지널 외교 정책 스타일이 이랬었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한국과 연관이 있기도 한 세 가지,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일본에 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먼저 러시아 관련 뉴스 가운데서는 굉장히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러시아에 대해서는 뭔가 그 미국의 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뉴스가 나와도 대통령이 푸틴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미국 그 여러 그 전문가나 뭐 매체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거 가짜라고 얘기하고 푸틴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푸틴의 말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가 탈리반에게 돈을 줘서 미군을 살해하면은 뭐 최고 뭐 한 사람당 10만 달러까지 지불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미군이 숨졌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러시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이것은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왜 그랬을까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4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개인과 러시아 기관을 경제 제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외교관까지 추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보국, 러시아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CIA와 FBI 국내 국외가 있잖아요. 러시아 국외정보국 SVR, 그 Foreign Intelligence 서비스, 이곳이 지난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이 강하게 이건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솔라윈즈 핵이라고 해서 해킹한 것 있었잖아요. 이건 러시아밖에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나 그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얘기를 했었던 그 부분,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보기관을 얘기를 했고 개인들 뭐 몇 명, 뭐 12명 정도 이것도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하면 숫자 같은 것은 꽤 맞추기가 되겠죠. 한 20군데 이상의 관련 기관 2016년과 2020년도에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었고 개입하려고 시도했었던 것 그리고 야당 지도자 러시아 미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알렉스 나발니 암살 시도한 것 그리고 크림반도 지금도 러시아 군이 점점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제재를 하는데 말하자면 러시아 경제가 목표인 겁니다. 이런 거죠. 그 러시아 채권을 러시아 정부를 통해서는 살 수 없도록 하는 러시아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통해서는 살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루블화 떨어지고요. 인플레이션도 올 수 있고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틀째 되는 날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러시아 테크놀로지 회사 6군데 왜냐하면 러시아에 정보를 줬다 해서 크레물린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도록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러시아 외교관들도 지금 추방을 하고요. 스파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요. 미국만큼 스파이 행위를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영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다 하는데 국가에서 이제 그 외교 부서가 있잖아요. 대사관이 있고 할 때 거기서 다 부서가 있어서 스파이 행위를 하는데 그것도 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뭐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 같은 것을 망가뜨리고 하는 이런 것은 미국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는 단독이 아니라 미국이 영국 또 캐나다, 호주 이런 것과 합동으로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미리 동맹국들에도 얘기를 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한다는 게 틀리고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고요. 전 행정부와. 또 하나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화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어디서 만나나 뭐 제3국에서 만나나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하게 회담은 회담대로 해야지 되고 왜냐하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오면서도
테러와의 전쟁은 러시아와 같이 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일 앞에 말씀드렸었던 러시아가 돈을 주고 탈리반을 시켜서 미군을 살해하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보복 조치를 딱 거기에 정해서는 안 했다는 언론도 있고 했다는 언론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만나자고는 하면서도 제재할 건 제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말아라. 우리 그 지난 4년처럼 가만히 있지 않겠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직접 보여주는 건데 이게 오바마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에 러시아가 막 미국 선거에 2016년도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직접 오바마가 무엇인가 해외 미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대 대통령으로 직접적인 대화로 그 개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정도 하면은 알아서 안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블라디미르 푸틴을 잘 몰랐었던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 후보가 어차피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당시에는 오바마도 믿었는데 괜히 이걸 더 러시아에 어떠한 제재를 한다던가 행동을 하면은 아니 자기 편 당선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네 하는 그런 그 비난과 오해를 받을까 봐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응했었던 것. 이것을 바이든이 옆에서 보고 배운 거죠. 러시아는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 서로 필요에 의해서 회담할 것 하고 벌 주고 벌 주고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도 소프트적인 것과 하드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을 한다고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연설을 하기 전에요. 그 전과 다른 것은 전에는 지난해 2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탈리반과 협상을 하고 그랬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때는 별로 사람들에게 뭐 컨설팅을 한다던가 이런 것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해서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아니면 동맹국이라든가 미군 또 뭐 안보 전문가들과 전부 그 상의를 하고 조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시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 당시에 9.12 사태 이후에 막 알카이다 나오고 뭐 이러니까는 뭐 그런 것 다 어떻게 잡아보겠다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전쟁을 시작한 대통령에게조차 20년 전에 전화를 걸어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오고 간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언도 듣고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를 협조를 해 주십시오. 대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이 스테이트맨들을, 원로 그 정치인들을요. 그리고 오바마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으로서 많이 달랐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 중간에 그 본인의 임기 2기와 1기 말 이런 때 1기 초에도 좀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아프가니스탄 그 쓸데없다 막 미군 돈만 많이 들고 철군해야지 됐다고 할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버리질 못해서 미국이 나오면은 얼마나 저 사람들이 힘들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증언을 했거든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했었던 얘기가 미국이 그리고 탈리반이 하도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중국이 위구르족을 그렇게 압박한다고 해서 군대를 중국에 보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그때도 이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를 좀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제도 연설할 때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를 더 이상 돌 수는 없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아버지의 아들도 군인으로서 또 파병되는 이건 아니다 하고 끝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사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굉장히 모험이죠. 일단 전쟁을 끝낸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은 그 뒤로도 인도적인 지원하겠다고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을 점검을 해서 탈리반이 이제 그 숨을 조금 덜 쉬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협조를 해서 평화적인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미국이 결정했으니까 할 수 없어요. 나토 국가들도 다 철군한다고 했고 나토군이 9,600명 정도 있거든요. 미군이
2,500명 정규군에 한 뭐 1,000명 정도는 사이드로 또 있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군대가 보이지 않고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이런 미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아프가니스탄으로서는 뼈아픈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탈리반이 득세를 한다면 이 바이든 그 대통령에게는 참 힘든 거죠. 어차피 힘든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탈리반이 어느 정도는 힘을 갖게 되겠죠. 미군이 빠져나오면. 그래도 문제고 안 그러면은 계속 돈 들고 미군 사상자 생기고 이래도 저래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을 한 겁니다. 9월 11일 그 사태가 20년 되는 9월 11일까지 전원 다 철군시키기로 조건도 없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철군이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그런데 미군이 들어가서 지난 20년 동안 잘한 것도 있어요. 1996년도에 제가 BBC 방송에서 봤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물론 탈리반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있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탈리반이 자신들만의 무슨 샤리아법 이렇게 해서 여자들은 예를 들어 일을 하더라도 집 밖에는 못 나오고 여자아이들은 절대로 공부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가혹한 벌 같은 게 있는데 96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뭐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한 100만 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은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 어린이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생긴 문제예요. 단 여자아이들이 베일을 쓰면은 여자아이들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여자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고 나이가 좀 들면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변화는 있지만 이 탈리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겼다. 미국이 졌다. 미국과 유럽 연합 나토군이 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실망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월 1일에 완전히 철군해 준다고 했는데 9월 11일이 됐으니까 그리고 절대로 외국군이 다 철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평화협정 하지 않겠다라고 이 탈리반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지하드, 성전 이건 계속된다. 이게 탈리반의 얘기입니다. 탈리반은 자신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슬라믹 에미레이트 오브 아프가니스탄 정도가 아니라 구소련이 나가기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프가니스탄 공화국 이 정도로 본인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 커리큘럼도 자신들이 주장을 하는 아주 가혹한 극단적인 사리아법에 맞는 이런 것을 율법 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킬 테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연설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느냐? 중국 같은데 포커스를 둬야지 된다. 다람쥐 쳇바퀴를 20년 동안 돌았으면 그것으로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 말씀까지 드리려고 했는데요. 1번 말씀은 잠시 뒤에 중요하기도 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방송계에는 요즘 변화가 많거든요. 특히 지난해에 얼굴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MSNBC에서 최초로 MSNBC 하면은 이제 MSNBC, CNN, 팍스가 케이블 텔레비전의 넘버 1, 2, 3인데 최초의 흑인 여성 사장을 딱 만들었잖아요. 라시다 존스라고. 그런데 ABC 방송의 새로운 사장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여성입니다. 그럼 주요 공중파에서도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ABC의 사장은 당연히 100% 백인 남자였었습니다. 킴벌리 갓윈이라는 현재는 CBS의 부사장으로 있거든요. 이 여성 새로운 사장이 되게 됐고요. 이런 일이 많아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라든가 신문으로는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도 주요 편집자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뽑으면서
요즘 많은 그 인종적인 문제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인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을 둔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오랜 동안 그 물에 젖어서 백인 남자를 했었던 것을 다른 쪽으로 시야를 돌리는 거죠. 굉장히 진보적인 뭐 매체 박스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매체 VOX 또 허핑턴 포스트라든가 이런 곳은 뭐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라든가 여자 사장이 이미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것은 ABC, MSNBC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 사장인데 지금 CBS도 사장 곧 물러나게 되고 CNN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CNN에서 오랫동안 앵커를 했던 30대 초반부터 앵커를 했었던 한 앵커가 이제 물러나는데 물러나면서 한 얘기가 이 CNN 뉴스를 보면 전부 남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변하고 있어요. 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연방 대법관 늘리기 안을 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민주당 의원이 하는데 지금 현재 9명을 13명으로 지금 연방 대법관이 9명인 게 1869년부터 지금까지인데 현재 6명이 공화당이고 3명이 민주당이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전에도 또 1명 스윙보를 연방 대법관 1명에 따라 국가의 운명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13명으로 늘리자. 또 이 막 딱 규율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그 연방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을 해보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주에 독립위원회를 정해서 연방 대법원의 구조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하기 전에 공약이기도 했고요. 일본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그 125만 톤의 그 오염수 이 문제는 굉장히 지금 예민하고요. 또 국가별로 어떤 국가의 국민들의 애국심이 너무 많아서 일단 어떤 국가는 무조건 나빠라고 보고 과학적인 뭐 예를 들어 그 국가가 나빠 어쨌든 기본적으로 왜 그 나라에서 생겼던 그런 그 방사능 뭐 찌꺼기 같은 것을 바다에 버려 공동지역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처 자체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 오염수를 40년에 걸쳐서 삼중수소만 빼놓고 그것도 양이 작아서 일본의 주장이에요. 일단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상태로 이제 내보낸다. 그 트리티움만 걸러대지 못하고 먹는 물에 들어있는 농도보다도 낮다. 이게 이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국도 막 비난하지만 중국도 미국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에서도 55%가 반대래요. 이것을 어쨌든 그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서서히라지만 버리는 것 자체를.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잡지는 과학 잡지예요. 사이언스 매거진이라는 잡지인데 업계나 핵과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핵시설 오염수를 이런 방법으로 뭐 방사능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버리기는 한다라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환경그룹, 어업계, 이웃 나라들은 굉장히 비난을 한다. 중국은 그럼 너나 마셔라. 그렇게 안전하면. 왜냐하면 일본에서 먹는 물보다도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그리고 바다가 너희 쓰레기통이냐? 중국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니네 잘못을 왜 니네 나라에서 해결을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국제 뭐 핵 에너지 기구도 뭐 그 의장이 뭐 아르헨티나 사람이잖아요. 35년 동안 핵 관련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일본이 지지해서 당선 35명 이사 가운데 과반수 이상 당선돼야지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24명으로 당선됐거든요. 일본도 한 표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했고 일본에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은 4개의 중수형 원자로에서 정규적으로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 버린다. 거기에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지금 이 원전에서 앞으로 수십 년 걸쳐서 버리려고 하는 계획하는 것보다 농도가 짙은 방사능 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을 한국은 정규적으로 4개의 중수형 원자로에서 물을 버린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말하면 위선이다. 과학적으로 불만을 말해라. 감정적으로 불만을 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은 그 써니치
일본의 타나카라고 전에 그 핵 규제국 책임자였었던 사람. 한국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대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불신인 겁니다. 일본 정부의 전혀 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천천히 시간을 벌자는 거죠. 그 사이에 40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뉴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될 것이다. 지금은 다 차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주변국에서는 탱크 더 만들어라. 지금 올림픽 그 수영장 500개만큼의 이 물이 있는데 탱크 더 만들어라 하고 일본은 우리 안전하게 하겠다는데 안전하게 하겠다 하는 일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 국내 사람들도 설득을 못 시키는데 다른 나라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내일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외국 국빈을 맞는 건데 그게 이제 일본 사람이에요. 전에도 일본 사람을 처음 맞은 대통령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은 중국 문제가 중요하고 일본은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에 너무너무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는 일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일부 이슈에 있어서는 그런 그 입장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뭐 프로이드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전에 뭐 메릴랜드주 검시관이 나와서 뭐 9분 29초 동안 누르고 있었던 것은 멍드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만 응급구조를 빨리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건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쇼빈 그 경관은 증인으로 출석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뭐 헌법에 보장이 돼 있으니까요. 묵비권 행사. 또 하나 그 미니아폴리스 인근에서의 그 실제 총을 그 테이저로 오인하고 26년 베테랑 여성 경관 어제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돼서 형량을 받으면은 10년을 복역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테이저하고 일반 총하고 방화쇠도 이것은 없는 것 같고 많이 다르잖아요. 보기에도 다른데 실수를 했다고 하고 그 비디오 테이프에는 분명히 테이저 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쏴버렸어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난 20년 동안 이런 형태로 테이저인 줄 알고 실제의 권총을 잘못 쓴 그 케이스가 15케이스 가운데서 20년 동안 5케이스가 기소가 돼서 3케이스만 유죄로 그 인정이 됐었던 지금 그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주요 뉴스들이 있는데 주요 뉴스들을 또 중요하지만 또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먼저 불러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연방 하원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참 역사 청산이라는 것이 과거사 청산이라는 게 어려워요. 32년 전에 하려다가 계속 그냥 계류만 되고 못했던 건데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1865년도에 미국의 노예제가 해방이 됐어요. 수정헌법 이제 13조로 인해서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동안 노예를 열심히 일만 시켜먹고 대가도 주지 않고 때리기만 했으니까 땅을 40에이커를 주고 황소를 한 마리씩 주기로 했답니다. 그걸 지키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제 경찰은 등장을 해서 노예 얘를 다른 남부에서 도망다니면 잡으러 다니고 여러 가지 그 흑인에 대한 차별 같은 것 있고 해서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한 1조 2천억 달러 된대요. 하원에서 해도 상원에서 어렵겠죠. 강일 씨였습니다.